숭늉 그릇이라고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어디 한마디 일러보소. 그 패러다임을 받아버리고 그냥 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의 판을 또 뒤집어 버리시네요, 선배. 이번 편에서는 수수께끼를 한번 다뤄볼게요. 선불교에서 던지는 깨달음의 수수께끼, 선문답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풀리지 않는 선문답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수월 스님과 만공 스님의 숭늉 그릇 이야기인데 선배 뭔지 아시죠? 알죠. 그 경허선사의 제자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경허선사는 일제강점기 때 꺼져가던 한국 선불교를 다시 되짚인 사람이에요. 이분에게 제자가 3명이 있었어요. 수월, 해월, 그리고 만공이었어요. 근데 다 다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 3명을 경허의 새 달이라고 불렀어요. 수리문. 근데 잠깐만요. 만공 스님의 만공에는 달 월자가 없잖아요. 근데 왜 경허의 새 달이 되는 거죠? 만공도 이게 그 가득 찰 만자에 빌공자잖아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달과 통해요. 가득 찬 달이 뭐예요? 보름달이요. 그러면 텅 빈 달이 뭐예요? 금운달. 그렇지. 불교에서는 가득 찬 것과 텅 빈 것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공도 그렇게 보면 달이 되는 거죠. 확실히 어느 종교든 항상 이렇게 통하는 게 있네요. 다시 숭늉 그릇 이야기로 돌아가서 간단한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하자면 수월 스님과 만공 스님이 방 안에 있었어요. 근데 수월 스님이 이제 느닷없이 숭늉 그릇을 하나 딱 하고 내밀었어요. 너무 센. 깜짝이야. 그러면서 이제 숭늉 그릇이라고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말고 어디 한마디 일러보소 라고 이제 이랬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근데 이제 수월 스님이 이걸 탁 내밀었잖아요. 내밀었는데 만공 스님이 그거 숭늉 그릇을 이게 탁 봤더니 방문 밖으로 나간 거예요. 나와가지고 네. 이 숭늉 그릇을 마당에 던져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당연히 깨졌겠죠. 이거 와장창 완전 박살이 난 거예요, 숭늉 그릇이. 그리고 만공 스님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와가지고 수월 스님 앞에 이렇게 톡 앉는 거예요. 수월 스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글쎄, 너 왜 내가 준 그릇을 그렇게 함부로 깨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뜻밖의 칭찬을 했어요. 참 잘했네, 잘했어 이러면서 칭찬을 했어요. 근데 약간 이상한 게 그렇게 따지면 시험지를 찍는 게 100점짜리 답이면 저는 뭐 시험 볼 때마다 다 100점이겠네요, 뭐. 근데 여기에는 파격이 들어있어요. 그 생각의 틀을 깨버리는 파격이에요. 수월 스님이 이것을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을 듣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만공 스님한테. 이걸 뭐라고 부르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부터 문제가 생겨났어요? 수월 스님이 이렇게도 하지 말고 저렇게도 하지 마라 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부터 문제가 딱 생겨났잖아요. 숭늉 그릇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럼 수월 스님이 일종의 함정을 파놓은 거네요. 이제 만공 스님이 여기에 걸려드나 안 걸려드나 이렇게 보은 거네요. 수월 스님이 만공 스님한테 올가미를 던진 거예요. 그 올가미가 뭐냐면 패러다임이에요. 생각의 패러다임이에요. 그 수월 스님이 숭늉 그릇이라고도 하지 말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도 하지 마라 하는 순간에 만공 스님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겠구나라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패러다임을 받아버리고 그냥 간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생겨나요? 고통? 문제? 고통과 문제가 생겨나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끙끙 앓는 거죠. 그럼 만공 스님의 답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만공 스님은 왜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숭늉 그릇을 던져버린 걸까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숭늉 그릇을 깨버린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뭘 깼어요? 생각? 틀? 생각의 패러다임, 생각의 털, 그걸 깨버린 거예요. 그걸 깨버린 순간 만공 스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숭늉 그릇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더 이상 고민을 안 해도 되고 자유로워졌겠네요. 마음도 편해지고. 그렇죠.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걸 숭늉 그릇이라고 해도 되고 숭늉 그릇이 아니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의 판을 또 뒤집어 버리시네요, 선배. 선문답이 단순한 수수께끼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왜 그걸 깨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 불교는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종교란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아까 이제 만공 얘기했잖아요. 네. 가득 찬 것과 텅 빈 것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자리에서는 어떠한 패러다임도 없는 자리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내 패러다임을 깰수록 나는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고 더 창의적으로 되고 더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진리에 더 닮아가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기준이 꼭 필요한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이제 회사에 가려면 아침 7시에는 일어나야 돼. 마감 시간 전에는 꼭 기사를 써야 돼. 뭐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패러다임도 분명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그런 기준도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이제 여행 가고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동생이 갑자기 맹장염이 걸린 거야. 배가 너무 아파. 그런데 내가 동생 구급차를 불러서 동생과 병원에 가면 난 회사에 지각을 할 것 같아. 이럴 때는 나는 절대 회사에 지각해서는 안 되라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깨야죠. 깨야 되죠. 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회사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이 패러다임을 지킨다. 그러면 그 패러다임은 부숴야 되는 대상이에요? 지켜야 되는 대상이에요? 당연히 부셔야 되는 부숴야 되는 대상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야기시키는 패러다임을 부숴라 이거예요.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패러다임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패러다임은 깨고 문제가 되지 않는 패러다임은 지켜라. 뭐 약간 이런 건가요? 숭늉 그릇을 깨듯이 과감하게 깨라. 그럼 네가 더 자유로워진다.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 속이 좀 시원해지는 말이네요. 저도 이제는 생각의 틀을 하나씩 깨가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편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다음 편에서도 선문답 하나를 더 다뤄볼게요. 다음 편에서 다루는 선문답은 왜 내 인생에만 왜 이렇게 자꾸 돌풍이 부는 거야? 라는 주제를 물어보고 싶은 가지고 건데. 선문답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